브레드TV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8만 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매주 이스라엘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브레드TV. 지금 새롭게 옷 입은 브레드TV의 홈페이지 www.breadtv.net으로 놀러오세요. 새로운 홈페이지에서는 매주 수요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 간증, 중보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강의, 유대인들의 간증 등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도서, 투어, 아카데미, 스토어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 사역들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첫걸음, 브레드TV와 함께 시작하세요. 새로운 홈페이지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안드로이드 버전입니다. 첫 번째, 휴대폰 화면에서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breadtv.net을 입력해주세요.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휴대폰 하단의 메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메뉴를 보시면 플러스 아이콘과 함께 현재 페이지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페이지 추가를 누르시면 홈 화면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홈 화면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탕화면에 브레드TV 홈페이지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다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브레드TV 바로가기 아이콘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버튼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주소창에 breadtv.net을 입력해 주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핸드폰 하단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번째, 화면의 스크롤을 위로 올려 홈 화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버튼만 누르시면 간편하게 휴대폰에서 브레드TV의 소식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바탕화면의 바로가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한 번에 원하는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7일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서원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합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와 국제법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0일에는 독일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프리드먼 미국 대사가 서원지구 합병에 대해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간츠 국방장관과 아슈케나지 외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일방적인 합병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당국이 이스라엘이 징수한 세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면서 5월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팔레스타인의 경제 붕괴로 합병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봤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서원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합병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국제사회와 국제법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10일에는 독일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10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서원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합병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아슈케나지 외무장관, 간츠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반대의 뜻을 전했지만 합병에 따른 징벌적인 조치는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오전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예루살렘 외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이스라엘의 매우 특별한 친구로서 그러한 움직임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제재보다는 유럽 당사국들과 대화를 추구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네타냐후 총리실은 성명을 발표하고 총리가 마스 외무장관에게
팔레스타인과의 어떠한 합의도 반드시 서한 지구의 완전한 보안 통제에 대한 핵심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니 간츠 국방부 장관실도 성명을 통해 마스 외무장관에게 트럼프 평화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말한 동시에 여러 지역 당사자들과 책임감 있게 대화로 진전돼야 할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11일에는 100여 명이 넘는 전문가들과 국제법 학자들이 서한지구 합병 시행을 멈출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이스라엘 정부에 보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합병은 국제법에 대해 중대한 위반이며 지역 및 국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한 해당 서한은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국방부 장관, 만델블리트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당 서한은 암스테르담 대학의 국제법 부교수인 케빈 존 헬러의 웹사이트에 게재됐고 서한에 서명한 인물들 중에는 이스라엘 출신 학자도 있다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보도했습니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평화안에 따라 서한 지구의 약 30%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신속하게 확대할 것으로 밝혔고 가능하다면 이를 7월 1일 이전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는 7월 1일 이스라엘 정부의 서한 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합병에 대해 최근 관계 회복에 나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 이집트 등의 국가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요르단 정부는 합병 시 이스라엘과의 조약과 협정들을 재고하겠다고 위협했고 아랍연맹은 해당 계획을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도 이스라엘의 위험한 계획은 더 많은 불만과 폭력을 야기할 수 있으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어두운 전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ематики, обсудили ситуацию в ближневосточном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вернее тот тупик, в котором усилия по достижению этог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ейчас находятся, и акцентировали важность активизации консолидированных усилий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 целью постараться все-таки возобновить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прямые переговоры между палестинцами и израильтянами под эгидой ООН для решения всех вопросов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статуса и достижения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мирного соглашения. Ситуация, как вы понимаете, об этом нет нужды долго говорить, весьма и весьма осложнилась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 мы подтвердили нашу общую позицию, нашу общую оценку с Европейским Союзом о том, что реализация планов по аннексии части палестинских территорий на западном берегу реки Иордан поставит под угрозу перспективу двух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шения палестино-израильской проблемы и может спровоцировать новый виток, опасный виток насилия в регионе. 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간츠 등 정부 주요 인사들과 프리드먼 미국 대사가 서한지구 합병에 대해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간츠 국방장관과 아슈케나지 외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의 일방적인 합병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14일 네타냐후 총리가 간츠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오는 7월에 시행될 일방적인 합병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데이비드 프리드먼 미 대사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첫 번째 정상회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 13은 이날 오후 야리브 레빈 크네셋 의장과 아슈케나지 외무장관 등이 참여한 회당 회의는 몇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결정적인 진전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간츠 국방부 장관과 아슈케나지 외무장관은 트럼프 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일반적인 합병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모든 정착촌과 계곡을 합병하는 방안과 전체 정착촌을 합병 또는 에치온, 마알레, 아두밈 등의 주요 정착촌만을 합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간츠와 아슈케나지 모두 극적인 합병 움직임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고 채널 13은 정부 고위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서한지구 최대 합병을 추구하고 있어 합병과 관련한 지도를 간츠 대체 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한지구 일부 지역 합병은 이스라엘 연립정부 합의에 따라 간츠 국방부 장관의 합병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총리가 트럼프 평화안에 기반한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평화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상이 기초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측이 초기에 해당 계획을 거부해
이스라엘 단독으로 합병을 모색해왔습니다. 미 행정부도 초기에는 이스라엘의 합병 의지를 지지했으나 이후 제러드 큐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해당 움직임을 지연시키기 위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친팔레스타인적 행보로 논란이 돼온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ICC가 미군의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허용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유럽연합은 이에 반발했고 이스라엘은 미국을 진정한 친구라며 반겼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1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전쟁 범죄 조사를 허용한 국제형사재판소 ICC 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내에서 미군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미군과 정보 당국을 직접 수사하려는 ICC 관계자에 대해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최근 파리기후 협정과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 세계보건기구와의 협력 중단을 발표한 것의 연장선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미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협의해 해당 ICC 관계자에 대해 미국 관할권 내 금융자산을 차단할 수 있고 관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입국 금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날 케일리 맥이너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치는 미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의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녀는 ICC는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설립됐지만 실제로는 우리 동맹국과 미국 인력을 위협하는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적 국제단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를 시행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The ICC cannot subject Americans to arrest, prosecution, and jail. The U.S. is not a party to the Rome Statute that created the ICC. We have responded anyway, the way a responsible nation must, by condemning the investigation, by suspending cooperation with the court, and denying visas to those most directly responsible for going after our personnel. We cannot, we will not stand by as our people are threatened by a kangaroo court. And indeed, I have a message to many close allies around the world. Your people could be next.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조치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친구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반겼습니다. First, I want to congratulate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Pompeo for their bold leadership in sanctioning the corrupt and biase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is kangaroo court is a politicized court. It's obsessed with conducting witch hunts against Israel, the United States, and other democracies that respect human rights, while turning a blind eye to the world's greatest abusers of human rights, including the terrorist regime in Iran. 반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국가 행위자들의 잘못을 기소하는 세계의 능력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요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정책실장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ICC는 모든 국가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팔레스타인 내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 용의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주 만약 이스라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경우 ICC는 해당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당국이 이스라엘이 징수한 세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면서 5월 월급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치가 팔레스타인의 경제 붕괴로 합병을 막기 위한 시도라고 봤습니다. YNN 뉴스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6월 12일 팔레스타인 당국이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이스라엘이 징수한 세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면서 5월 공무원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재정부는 마흐무드 아바스 수반이 이스라엘로부터 소위 통관 세금 수령을 거부한 뒤 공무원들의 5월 월급을 지급할 재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두알 라만 바이튼의 재무부 대변인도 이날 세금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국내 소득이 50% 줄어 지급할 돈이 없다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자지군의 응용과학대학 경제분석가 겸 강사인 오사마 노팔은
팔레스타인 예산의 60%를 구멍내고 살아남을 수 없다며 공무원 급여가 통관세의 8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작년에 비해 해외 원조가 26% 감소했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서한지구 지역은행으로부터 지난해보다 더 많은 규모인 27억 달러 이상을 대출했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지표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간 다른 이슬람 국가로부터 금융우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이번 달 유럽연합의 2,600만 달러 원조로 경제 붕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측의 세금 수령 거부에 대해 헤르즐리아 국제테러연구소 모셰 마르주크 연구원은 이번 시도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마르주크 연구원은 팔레스타인 측은 이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스라엘에 책임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붕괴하면 서한지구 합병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의 세금 징수는 오슬로 협정, 특히 1994년에 서명한 파리 의정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의정서는 양측 간의 관세 동맹을 구축하게 했고 이는 팔레스타인 경제가 이스라엘 경제로 합병되는 것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상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서한지구 내 팔레스타인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지만 총 세수의 60에서 70%는 이스라엘이 대신 징수해 월 단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는 팔레스타인 내부로 들어오는 수입세와 이스라엘 내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이스라엘은 민간 지역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이스라엘을 회부할 경우 세금 지급을 중단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모하메드 샤이의 팔레스타인 총리는 세계은행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회계 감사를 위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헤브론에서 한 이스라엘 군인이 유대인 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남성을 구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팔레스타인 남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스라엘 군인의 감사를 표했는데요. 이 영상을 끝으로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